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선형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선형연산자 혹은 뭐 선형함수, 선형결합, 이렇게 뭐 선형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선형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선형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선형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부 다 선형이 들어가죠. 선형 결합의 정의가 뭐였었냐면은, 두 대상 XY가 있어서, XY가 주어졌을 때 이 XY를 이렇게 조합하는 거. 요 앞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더해서, 요런 형태로 조합하는 거를 X와 Y의 선형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때 XY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벡터일 수도 있고, 제가 노트를 아직 안 올려드렸지만, 노트에다가는 제가 벡터라고 써놨는데, 사실 꼭 벡터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벡터일 수도 있고, 뭐 행렬일 수도 있고, 그냥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스칼라를 곱해서 더해 놓은 거를 우리가 이걸 선형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XY가 벡터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긴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선형결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선형함수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똑같은 선형자가 들어가고 무언가 비슷하긴 한데 선형함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fx 더하기 fy가 f의 x 더하기 y, 그 다음에 f의 ax가 afx를 만족하면 이걸 우리가 선형함수라고 선형함수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렇게 스리슬쩍 하고 넘어갔던 걸 아주 약간 보충하면은 요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하면 다음에 그걸 만족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0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ax 더하기 by. 이거 보니까 왠지 선형결합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이 정의를 만족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선형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연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수업 말미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예제를 갖고 놓으면서 이것이 선형 함수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선형 함수이면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만족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형 함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무언가 그런 걸로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요게 선형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0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와 y의 선형결합, x와 y의 선형결합의 형태로 함수가 들어가면, 그거는 각각의 결과물의 선형결합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x와 y의 선형결합이 함수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결과물을 선형결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확장시켜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2 x2 아이고 괄호를 닫으면 안 되지. 더하기 a3 x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xn.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은 a1에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xn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냐면은 중첩 원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함수가 선형 함수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첩 원리. 예, 중첩 원리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종의 소스라고 보세요. x1하고 x2, x3, xn 이런 거를 우리가 인풋 혹은 소스라고 보고, 예, 그 다음에 x1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 fx1, fx2, fxn 이런 것을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봅시다. 결과물이라고 보면은, 예, 소스가 여러 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결과물로 나올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소스가 있고 2번 소스가 있어요. 뭐 3번 소스도 있어요. 예, 1번 소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알아. 예를 들면은 f의 x1은,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x1이 들어갔을 때 fx1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안다고 쳐요. fx2도 안다고 쳐. fxn도 안다고 쳐. 예, 그렇게 됐을 때 x1 더하기 x2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올 건가? 예, 사실 상황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예제를 봤지만 어떤 수의 제곱이 나오는 결과다라고 하면은, 예, 그 각각의 걸 제곱한 거 이외에도 x1 곱하기 x2, 즉 두 개가 일종의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예, 노트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절 보고 계시죠? 예,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게 제곱하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거기다 x1을 집어넣으면은 x1의 제곱이 나와요. x2가 들어가면은 x2의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x1과 x2가 동시에 들어가면 x1 더하기 x2의 형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x1의 제곱도 나오고 x2의 제곱도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x1과 x2의 곱이 들어가 있죠. 2 곱하기 x1 곱하기 x2가 들어가 있죠. 즉 x1과 x2가 서로 상호작용한 듯한 결과가 밖에 나오게 되겠죠. 예, 이게 선형이 아닌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우리가 이른바 비선형 함수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우리가 1번 소스가 어떻게 될 건지 알고 2번 소스가 어떻게 될 건지 아는데 1번, 2번 소스가 합해졌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상호작용이 우리가 뭔지 모르면. 예, 그리고 소스가 겹치면 겹칠수록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지죠. 예, 만약에 거기에 1번, 2번, 3번 소스가 들어갔다 칩시다. 제곱한 그냥 단순히 제곱이라고 쳐요. 예, 그러면 1번, 2번, 3번의 결과가 나오는데 1, 2번 곱한 게 나오고 2, 3번 곱한 것도 나오고 1, 2, 3번 1, 3번 곱한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상황이 몫이 복잡해집니다. 비선형 함수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중첩 원리가 적용되는 선형 함수라고 치면은, 예, 1번이 들어가고 2번이 들어간 거의 결과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단지 1번과 2번을 합한 것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1번의 결과물과 2번의 결과물을 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1번에, 예, 소스 1번과 소스 2번에 그걸 합했을 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냥 단지 1번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과 2번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을 그냥 합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매우 손쉽게 엄청나게 많은 소스가 있다 치더라도, 예, 소스가 되게 많아요. 걔네들 그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결과물을 알고 싶어. 되게 복잡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걔네들을 다 각각 쪼개가지고, 예, 하나가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행동만 알면, 예, 하나가 들어갔을 때의 결과물만 알면, 예, 나머지 것들 그냥 다 같은 규칙을 적용해서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간단해집니다. 중첩 원리가 적용되는 어떤 시스템이 거기는 선형이어서, 예, 중첩 원리가 적용돼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 많은 소스에 의한 결과물을 아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요? 예, 사실 이거 물리학과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 물리과에서 배울 때, 역학 배울 때, 예,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근데 뭐 고백하건대, 예, 뭐 저도 뭐 이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아, 저게 뭔 소리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어려운 이야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잘 들어보는, 예,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뭐 아마 우리 이때도 하고 뭐 다음에도 아마 또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가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여러 번 계속 들어보면서 예, 한 번 할 때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예, 두 번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때 처음 들을 때보다 잘 알아야 되고 그래요. 예,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들을 때마다 계속 좀 더 익숙해지는 개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중처분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형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선형 연산자 이게 선형 연산자라고 했을 때 이제 선형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 연산자는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 제가 여기 노트에다가는 여러분들 없지만 예, 노트에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노트 나중에 보면 읽어보시면 돼요. 예, 제가 연산자가 뭐야? 라고 했냐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 어떤 대상이 주었을 때 예, 어떤 연산 혹은 변형을 하라는 규칙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뭔 소리야? 어떤 대상이 주어졌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연산 혹은 변형을 하라고 하는 규칙이다. 혹은 지침이다. 생각해보면 함수랑 똑같죠. 예,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내뱉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연산자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예, 함수하고 그렇게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예, 사실 비슷비슷해요. 예, 몫이 비슷합니다. 예, 기호를 바꾸어도 우리가 웬만하면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분연산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었죠. 예, 미분연산자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연산자이고 심지어 걔는 선형연산자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아까 했던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어떤 함수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그것이 예, 선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해봤죠.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우리 넘어가기 전에 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한 번 더 연습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fx가 ax 더하기 b입니다.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노트에다가 예,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 자, fx는 ax 더하기 b예요. 이 함수는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 어떤 것이 선형인지 아닌지 하려면은 예, 요 규칙을 맞게 따르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예. 여기 A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A랑 요 A랑 같았으니까 요 A를 문자를 바꿔야 되겠죠? 테스트 해보려면은 뭐 C 혹은 K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겁니다. 예, 그 정도쯤은. 예, 선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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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벌써 답이 나왔네요. 예, 3명 답을 올려주셨고 아까부터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예, 아니다. 아니다. 예, 5, 와 예, 모두 다 해봤더니 아닌 게 나왔나요? 네, 그렇죠. 실제로 선형이 아니죠. 얘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그죠? 예, 다 해봤는데 지금 7분이 올려주셨는데 예, 25명 중에 예, 7명이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7명 전부 다 선형이 아니라고 8명 와 예. 우리 이거 생각해보면은 예, 대표적으로 1차 함수 선형함수 1차 함수죠? 그죠? 1차 함수 직선이잖아. 예, 그죠? 직선 예, 선 예, 같은 선이잖아. 예, 선형함수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규칙에 넣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얘는 a의 x 플러스 y의 더하기 b가 될 거고 예, f의 x는 ax 더하기 b고 예, f의 y는 예, ay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면 예, a의 x 플러스 y 더하기 2b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는 b고 여기는 2b여서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선형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생긴 걸로 판단하면 곤란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되게 직선처럼 생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처럼 나오는 이런 함수라고 하더라도 예, 얘는 선형이 아닙니다. 더하기 b가 문제죠? 생각해 보니까. 그죠? 얘하고 같은지 보려면은 예, b하고 2b하고 같아야 되니까 b가 0이면은 선형이 되죠. 그죠? 예. 그럼 b가 0이면은 선형이 되니까 그때는 fx가 ax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선형이 됩니다. 예, 근데 뒤에 b가 0이 아닌 예, 거를 더하게 되면은 그때는 선형이 아니게 되는 함수가 되죠. 예, 물론 예, 요거 뒤에 스칼라베 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벌써부터 아니니까 사실 그 뒤로 별로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스칼라베 하는 것도 예, 당연히 안 만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조금 중점 여기까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맛보기예요. 예, 선형에 대한 우리가 맛보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울 개념은 뭐냐면은 선형 변환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쓰면 일단 칠판이 좁아지겠지? 선형 변환이라는 게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영어로 linear transform입니다. linear transform 혹은 linear transformation. linear transformation. 네, 무언가를 변환,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선형이죠.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선형대수학이라고 불러요. 네, 선형대수학이라고 부르고 그 학교에 사실 선형대수학 과목이 어딘가에 개설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수학과나 혹은 수학교육과나 그런데 아마 예,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탁 과목 잘 안 듣죠, 여러분들. 예, 교양 빼고는 탁 과목 잘 안 듣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쉬운 부분 혹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예, 필요한 부분만을 딱 빼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예. 자, 선형 하고 있고 예, 선형 결합이 뭔지 배웠고 함수가 뭔지 배웠고 연산자는 함수랑 비슷해. 그럼 변화는 뭐야?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환이라는 게 우선 무언가 생각해보면은 좌표 평면 위에 예, 좌표 평면 위에 점 x, y가 있다고 칩시다. 예, 우리가 이걸 좌표 평면이라고 했지만 공간 좌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 공간 좌표 x, y, g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예, 좌표 평면이나 공간 좌표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쓰기 쉬우려고 두 개만 쓰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공간 좌표 3개로 확장돼도 크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 두 개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좌표 평면 x, y, 좌표 평면 위에 점 x, y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동한다고 칩시다. 이걸 우리가 어떤 한 점을 다른 점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예, 그랬을 때 예, 좌표 평면에 이 점을 다른 한 점으로 옮기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면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걸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혹은 사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예, 뭐 그 생각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한 점을 다른 점으로 옮기는 규칙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예, 매핑이라고 씁니다. 예. 이게 뭐 그 이 상은 그 생각상자가 아니라 상을 맺히게 하다. 예, 그거 할 때 그 상자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그럼 얘도 뭐 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예, 대신 함수는 함수인데 정의역이 점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함수는 함수야. 예, 함수는 함수인데 다만 정의역이 점에 있을 뿐이야. 예, 정의역이 점이고 치역도 점이야.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 않을까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함수인데 예, 정의역이 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도 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예, 변환이나 함수나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우리가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세 개로 구분 지을 때 구분은 좀 뭐하고 요 함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더 브로드한 개념, 넓은 광의의 개념이고 예, 변화는 약간 좁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로 변화는 이렇게 점을 대상으로 할 때만 우리가 변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 정도 말고는 예,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을 대상으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거 아주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선형 변환이라는 거. 왜냐하면 변환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변환이 만약에 예,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예, 뭐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예, 점 P는 x1, y1이고 점 P2는 예, x2, y2라고 칩시다. 예, 이때 F의 P1 더하기 P2가 F의 P1 더하기 F의 P2를 만족하고 그리고 F의 예, A, P가 A, F의 P를 만족하면 예, 앞에 있는 선형함수랑 똑같은 적이죠. 예, 우리는 그러면은 이 F는 예, 선형 변환이다. 예, 라고 부르면 됩니다. 예,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트를 제가 안 올려놔서 노트를 열심히 쓰느라 바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조금 쓸 시간을 드리면서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요 다 쓰신 분은 예, 설명을 감상하시면 예,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예,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점을 옮기는 거야. 점을 옮기는 규칙 그걸 우리가 변환이라고 불러. 예, 그럼 뭐 점을 대상으로 하는 함수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는 게 뭐야? 예, 선형 함수일 때 만족했던 특징들 예, 합쳐서 넣으면 결과를 합친 거랑 똑같아.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칼라배를 하면 그 스칼라배는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예, 라고 만족하는 요 두 규칙을 만족하면 그럼 우리가 그거를 예, 이게 선형성을 우리가 만족하는 거겠죠? 예, 선형성을 만족하는 변환이니까 우리 그럼 걔를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면 됩니다. 예, 뭐 별거 아닌 이야기입니다. 자, 요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지금 2차원이니까 점 두 개를 묶어 놓은 건데 점 두 개를 묶어 놓으면 얘는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벡터랑 되게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공간상에서 점 3개 묶어 놓은 게 원래 벡터의 정의의 시작이었었죠. 그죠?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은 그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평면상이니까 x방향, y방향 움직임을 숫자를 묶어 놓으면 그게 2차원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벡터겠죠. 그죠? 예. 이게 벡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죠?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어 놓은 게 벡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그죠? 그러면은 요게 요 선형 변환이라는 게 우리가 점을 대상으로 해 라고 했는데 사실은 벡터를 대상으로 해 라고 해도 예,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 선형 변환은 그래서 우리가 점을 대상으로 해 라고 예, 변환이라는 게 우리가 한 점을 다른 점으로 옮기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옮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좌표평면상의 혹은 공간좌표상의 한 점은 예, 실제로 표기를 하면은 벡터랑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런 개념을 배웠습니다. 위치 벡터라고 예, 공간상의 한 점에 예, 벡터 하나가 대응한다. 1대1 대응한다. 예, 라는 개념이 사실 위치 벡터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위치 벡터라는 말이 사실은 그 말입니다. 예, 점하고 벡터하고 같은 말인 것 같은 걸 라고 하는 게 위치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상에서 혹은 좌표 평면상에서 예, 점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 점 대신 예, 벡터를 쓰고 그 벡터와 관련된 계산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 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 그 기하 벡터 시간에 예, 공부했던 겁니다. 기백 여러분들 대부분 배우셨나요? 안 배운 사람들도 있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좀 이쪽 지워도 되겠죠? 예, 요 4개 우리가 칠판이 작아서 지우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모든 선형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프라임은 ax 더하기 by고 y 프라임은 cx 플러스 dy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데 일단 증명 없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감상하세요.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되게 배울 게 선형 변환인 건데, 예, 앞으로 그 모든 선형 변화는, 예, 우리가 그게 어떤 변환이 선형 변환이야 라고 하면 그 모든 선형 변화는 이런 꼴로 쓸 수 있습니다. 예, x하고 y가 주었을 때, 이게 지금 그러니까 x하고 y가 주었을 때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보내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 그 규칙을 반드시 이런 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멋들어지게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x 프라임이 x와 y의 선형 결합이다. 또 y 프라임은 역시 x와 y의 선형 결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선형 변화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각각 x와 y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변환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생긴 변환만 살펴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변환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또 사실 역도 성립합니다. 예, 어떤 변환이 x 프라임이 ax 더하기 by이고 y 프라임 만약에 cx 플러스 dy이면, 예, 이 변화는 선형 변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역이죠? 예,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 이거 가끔 여러분들 그 수학할 때 헷갈리는 그건데, 이게 역을 같은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 A가 B라고 해서 B가 A라는 보장은 없죠. 예, A가 작은 집합이고 B가 큰 집합이면은, 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까요? A가 작은 집합이고 B가 큰 집합이야. 그러면은 어떤 게 A 안에 들어가 있으면 B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A면 B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B라고 해서 A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B에 속해 있지만 A에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예, 그 문장이 역이죠. 예, 그 어떤 게 성립한다고 해서 그 역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땐 역이 성립하니까 마찬가지로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 선형 변화는, 예, 모든 선형 변환이, 예, 이렇게 쓸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그럼 반드시 그건 선형 변환이야? 요건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증명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 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형 변환이라는 말과 이렇게 되는 변환이 서로 같은 거죠. 예, 그 어떤 명제가 성립하고 역도 서로 성립하면은, 예, 그 두 개가 서로 같은 동치 명제다. 뭐 이런 거 배웠죠. 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예, A가 B고 B가 A면 사실 A하고 B는 같은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일 때 이게 성립합니다. 모든 선형 변환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면 전부 다 선형 변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심 있는 선형 변환이라는 그 대상이, 예, 이렇게 쓰여지는 변환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예, 우리 이러려고 지금, 예,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 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녹화해서 올렸지. 예,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예,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요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예, 그러니까 모든 선형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B, C, D,
x, y. 행렬은 우리가 배웠죠, 이미. 그죠? 행렬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맞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셨나요? 예, 그게 언젠가부터 교육과정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안 될 건지 확실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부터는 행렬을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작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행렬을 잘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수리대기 2에서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리대기 2에서 행렬 고등학교 때 안 배운 사람들이 있군요. 그렇군요. 벌써 안 배우고 들어오는군요. 그렇구나. 예, 대학교 와서 배웠구나. 대학교 와서는 잘 배웠죠? 예, 대학교 와서는 잘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행렬이야라고 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예, 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고, 예,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뭐 곱셈,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역행렬 구하는 거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행렬에 역시 여러분들 고유값 혹은 아이겐밸류 구하는 거 배웠을까요? 예, 그거 한번 저기다가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행렬이 주었을 때 행렬의 고유값, 우리가 그걸 아이겐밸류라고 하는데, 예, 고유값 혹은 아이겐밸류, 그거 말고도 이제 고유 벡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겐벡터라는 것도 있는데, 예, 그거 구하는 거 배웠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 학기에 배웠을까요? 예. 와, 배웠다! 예.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행렬을 가지고 기본적인 계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기본적인 계산을.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처음에 벡터 정의할 때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가 벡터라는 걸 정의하고, 예, 와, 감사합니다. 벡터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고, 그 뭐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을 정의한 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이제 연산 규칙을 정하는 거죠. 덧셈, 뺄셈, 실수배는 좀 쉬운 편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예, 그걸 가지고 다른 계산들을 정의하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이라는 걸 정의했었죠.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예, 행렬도 우리가 덧셈, 뺄셈, 수학적인 대상을 정하고, 예,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 해보고, 곱셈 규칙이 좀 괴상망측했었죠. 예, 곱셈을 왜 그렇게 정의하는 거야?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역행렬 도대체 그렇게 정의해서 얻는 게 뭐야? 뭐 잘 배워서 이미 기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배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예, 아무튼 뭐 역행렬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사실 수학에서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 복소수, 벡터, 행렬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 혹은,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 이렇게, 예,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x가 말하자면 x, y 요거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되고, 예, 옮겼다는 걸 가리키려고 이게 프라임은, 예, 요거 m이 요 행렬을 가리키는 거고, 요 x,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지금 뭐냐면은, 모든 선형 변화는 요 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쓰여지면 선형 변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그럼 요 x 프라임이나 x는 결국 점이니까 이 변환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는 거는 이게 어떤 변환이구나라는 특징을 말해주는 거는 요 m이라는 행렬이죠. 그죠? 예. 이거는 x가 들어갔을 때 x 프라임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x하고 x 프라임은 그냥 점을 가리키는 기호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행렬이 무언가 좀, 예, 어떤 행렬일까? 예, 어떤 변환일까? 예, 뭐 이렇게 돌리는 변환인가? 혹은 뭐 여기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변환인가? 뭐 그런 변환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은 그 변환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는 요 m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행렬 m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은 변환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한 점을
다른 점으로 이동시키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변환이 한 점을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건데, 예.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좌표축은 고정돼 있어. 좌표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로 좌표축은 딱 고정되어 있고 요 점은 이렇게 가고 요 점은 이렇게 가고 요 점은 이렇게 가고 요 점은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규칙이 있다 쳐 라고 하면 우리가 편안이겠죠. 한 점을 다른 점으로 옮기는 거니까 편안인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점이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좌표축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좌표축이 이동. 무슨 말이냐면 점은 그냥 여기 있었어. 점은 여기 있어. 근데 좌표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갔어. 그러면은 새로운 걔의 점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걔의 좌표값은 변하겠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봐야 좀 더 이해가 쉽죠. x, y가 있을 때 여기 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겠죠. 그래서 x, y가 이렇게 있겠죠. x, y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었어. 점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얘가 좌표축이 이렇게 휙 돌아갔다고 칩시다. 여전히 직교좌표계를 유지하지만 좌표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칩시다. 좌표축을 우리가 이렇게 돌렸어. 그리고 새로운 좌표축이 X'과 Y'이야. 그러면 이 바뀐 좌표축에 대해서는 여기가 X'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Y' 되겠죠. 그죠? 점은 실제로 바뀌지 않았지만 좌표축이 바뀜으로써 그 점의 좌표값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책에는 교과서에는 얘를 능동변환이라고 부르고 얘를 수동변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점이 스스로 움직였으니까 능동적이고 점은 안 움직였는데 좌표값이 변하게 된 경우니까 뭐 수동변환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는 능동변환, 수동변환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아무튼 그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이 변하는데 얘가 지금 점 자체가 이동한 건지 아니면은 기준되는 좌표축이 옮겨진 건지 그걸 우리가 구별할 필요 정도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온라인 강의에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 컷을 외치시고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그냥 막 카메라 보고 그냥 사실 여기 카메라 모니터에 보이는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는 셈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 건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금 여기서 저는 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쭉쭉쭉 나갑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대상은 가르치고 있는 저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변환이고 뭐 선형 변환인데 그럼 뭐 선형 변환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변환이 있어요. 이게 지금 괄호로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괄호번호를 안 적어줬구나. 1번이 선형 결합, 2번이 선형 함수, 3번이 선형 연산자, 4번이 선형 변환이었습니다. 5번은 뭐였었냐면은 5번 뭐냐면 직교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직교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변환 되게 많죠? 예, 변환 되게 많습니다. 선형 변환, 그 중에서 변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선형 변환 중에서도 선형 변환 중에서도 예, 주어진 아까 점이나 벡터나 같은 걸 썼죠.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선형 변환. 네.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선형 변환.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의 길이가 어떻게 쓰냐면은 2차원상에서 이렇게 쓰죠. 원래는 여기다 루트를 써야 되겠지만 루트를 씌워야 되겠지만 뭐 같은 걸까지 양변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선형 변환, 즉 이것을 만족하는 변환을 직교 변환이라고 합니다. 선형 변환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성질을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성질이냐면은,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니까 점을 점으로 보내는 혹은 벡터를 벡터로 보내는 변환입니다.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보내는 변환을 우리가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보내는 걸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형 변환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벡터의 합이 들어가면은 각각의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합치면 되는 거고, 뭐 스칼라 있으면 그 앞으로 나오면 이제 선형 변환인데, 그 중에서도 그걸 만족하는 선형 변환 중에서도 어떤 벡터가 들어갔을 때 벡터가 변형이 될 텐데 길이도 똑같아야 돼. 길이도 변하면 안 돼. 를 우리가 직교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형 변환 중에서는 그러니까 변환 중에선 선형 변환도 있고 비선형 변환도 있죠. 선형을 만족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다시 그 중에서 선형 변환 중에서는 직교 변환인 것도 있고 직교 변환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선형 변환 중에서는 직교 변환, 벡터의 그 중에서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면 직교 변환이고 벡터의 길이가 보존이 안 되면 직교 변환이 아닙니다. 이쪽 비선형 쪽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벡터의 길이를 보존해야 되고 선형 변환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두 개를 만족해야 돼요.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선형 변환. 요 관계식을 만족한 변환을 우리가 직교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다른 걸로 변하는데 길이가 예를 들면 늘어나 혹은 길이가 줄어들어. 물론 뭐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나고 할 테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왕이면 벡터의 길이가 보존이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만 한번 남겨놓고 보면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 식에다 대입합시다. 모든 선형 변화는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빼고 y 프라임의 제곱 한번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면은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프라임 대신에 ax 플러스 by의 제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cx 더하기 dy니까 cx 플러스 dy의 제곱이 되겠죠. 전개해 봅시다. 전개해 보고 휙휙휙 묶어 봅시다. 요거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나올 거고 요거 전개하면 c제곱 x제곱 나오겠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 x제곱.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개하면은 여기 b제곱 플러스
d제곱에 y제곱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중간 서로 크로스 곱한 거 어떻게 될 건고 하니 다음 줄로 넘겨야겠다. 예. 더하기 2의 AB 더하기 CD의 XY 이렇게 되겠죠. 뭐 전개 이거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죠? 예, 그 여러분들 지금 막 노트 정리나 바쁘실 텐데 전개 이거 생각하면서 전개 해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은 요거랑 같은 게 직교 변환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선형 변환 여기서 개수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직교 변환이 되는 거야 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선형 변환은 전부 다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중에서 직교 변환은 요 성질을 만족해야 된대. 벡터의 길이가 바뀌면 안 된대. 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개수가 어떻게 생겨야 개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이게 선형 변환이 될까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본 겁니다. 지금 x 프라임 제곱과 y 프라임의 제곱은 x 프라임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y 프라임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제곱이 있었는데 x 제곱과 y 제곱이 뭔가 이렇게 막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보면은 얘 전개하면 x 제곱을 묶으면은 지금 a 제곱과 c 제곱이 나올 거고 전개하면은 y 제곱에 b 제곱과 d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은 2abxy 나올 거고 얘 전개하면은 2cdxy가 나오겠죠.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다 따라오실 수 있나요? 네,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게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같아야 돼. 요게 전개한 요게 x제곱, 요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어야 되고 b제곱 더하기 d제곱도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ab 더하기 cd는 0이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고 b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고 ab 더하기 cd가 0이면은 요거 없어질 거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이렇게 쓰였을 때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은 1 나오고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은 1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에 더하면은 0이 되는 그런 무척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걔가 직교 변환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직교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해요. 그죠? 요게 직교 변환의 성질 1번입니다. 직교 변환은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돼 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저렇게 복잡한 걸 왜 갖다 쓴다는 거야?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후에 하고 잠시만요. 칠판을 받치던 게 뒤로 떨어져 버렸어. 잠시만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요 밑에 줄을 일부러 남겨놨어요. 요 밑에 줄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고 b제곱 더하기 d제곱은 1이고 ab 더하기 cd는 0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1차 변환 이거를 a, b, c, d라는 이런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선형 변환이 사실 1차 변환이란 말이랑 같거든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건데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화는 이렇게 행렬 요것에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런 행렬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선형 변환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선형 변환이 있으면은 이렇게 행렬 그걸 나타내는 요 행렬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나요? 이거는 요 위에다가 t라고 올려서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거울 뒤집듯이 뒤집어 가지고 B, C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부릅니다. 이거 혹시 배웠나요? 한국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트랜스포즈라고 부릅니다. 이거 혹시 배웠을까요? 배웠을까요? 얘기하고 또 잠시 쉬어야지. 이거 혹시 작년 수리대기 시간에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나? 와, 배웠어요. 오, 여러분 수리대기 시간에 진짜 잘 배웠군요. 자, 트랜스포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를 한번 봅시다. m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m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C, BD를 AB, CD 이렇게 곱하는 거죠. m의 트랜스포즈와 m을 곱하는 겁니다. 트랜스포즈 ACBD 있고 m은 ABCD 있고 얘를 곱합니다. 자, 곱해봅시다. 행렬 곱하기 오랜만이죠? 자, A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겠네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고 ABCD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ABCD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D제곱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요 행렬 곱하기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어떤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A, B, C, D가 있을 때 걔의 트랜스포즈를 만들고 트랜스포즈랑 그 행렬을 서로 곱하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밑에서 봤던 그거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그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랑 잘 째려봅시다. 뭔가 비슷한 게 나오죠, 그죠? 만약에 그래서 직교 변환이라면 어떤 변환이 직교 변환이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m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m을 한 게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1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1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이거 단위 행렬이죠? 직교 변환이라면 여러분들이 배울 것 중에서 이제 요 스텝이 조금 어려운 스텝이에요. 잘 봐두세요. 여기가 조금 잘 봐둬야 되는 스텝입니다. 선형 변화는 다시 선형 변화는 이렇게 행렬 그 선형 변환을 대표하는 요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선형 변환이 직교 변환이라면 즉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변환이라면 그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m은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트랜스포즈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곱하고 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m의 트랜스포즈가 그럼 뭐랑 같은 거예요? 역행렬이랑 같은 거죠. 그죠? m의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랑 같은 거죠. 그리고 증명하지 않지만 이렇게도 됩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직교 변환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심플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환이 직교 변환이라면 그것을 나타내는 행렬의 트랜스포즈 행렬이 역행렬과 같습니다. 이게 직교 변환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차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지금 2차원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4개 숫자죠. 만약에 우리가 3차원 공간 좌표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점도 x, y, g일 거고
그것에 대항하는 행렬도 3 곱하기 3 행렬이겠죠. 3x3 행렬이겠죠. 그죠? A, B, C, D, E, F, 예, G, H, I. 그렇게 9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행렬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은 이 식이 좀 달라지겠죠. 예, 이 식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3 곱하기 3, 즉 공간 좌표에 대응하더라도 직교 변환이라면, 예,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직교 변환에서도 만족합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예, 요거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리고 요 정도쯤은 그래 어서 본 것 같아 라고 결론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 늘 하는 이야기지만 마지막 줄만 보고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예, 마지막 줄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항상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벡터의 길이가 보존돼? 진짜로 그러면은 ABCD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라고 해서 예, 관계식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A, B, C, D 사이에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을 얻었고, 예,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행렬로 표현했을 때, 그걸 행렬로 표현했을 때, 예, 이 생각은 어떻게 했대? 요거 이제 약간 미스테리죠. 예, 이 생각을 어떻게 했대? 뭐, 예, 그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즈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앞에다 곱할 생각을 어떻게 했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예, 걔가 이렇게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과 자기 자신을 곱해서 이렇게 단위 행렬이니까 요거가 예, 역행렬이어야 되겠죠? 예, 요게 이거 우리 알죠? 곱해서 단위 행렬 나오면 이거 역행렬인 거죠, 애매. 예, 요런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게 직교 변환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성질 2번입니다. 지우지 말 걸. 예, 요게 성질 2번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선형대 시간 이건 뭐 작년 수리되기 때 이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행렬의 그 고유값 여러분들 행렬의 그 디터미넌트 배웠다고 그랬었죠? 예, 행렬의 고유값 구하는 거 계산하는 거 배웠다고 했죠? 예, 고유값은 아이겐밸류고 행렬의 디터미넌트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모르겠네. 예, 행렬의 디터미넌트 이런 거 쓰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쓸 겁니다. 예, 이거 예, AD-BC죠? 예, if 예, A가 예, A, B, C, D면은 이렇게 쓰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성질이 성립해요. 예, 두 개의 행렬에 곱한 것의 디터미넌트는 예, 각각의 것의 디터미넌트를 예, 곱해도 됩니다. 이게 디터미넌트의 성질이에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요건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썼었냐면은 m의 t하고 m을 곱하면 이게 i라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의 mt의 m은 예, 디터미넌트의 mt 곱하기 디터미넌트의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행렬 두 개 곱한 거 예, 예, 디터미넌트는 예, 이렇게 각각의 걸 디터미넌트 곱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mt하고 m 곱한 거를 s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걸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얘는 얼마겠어요? 요 안에 게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1이죠. 그죠? 1, 0, 0, 1. 예, AD-BC 하면 1 나오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좀 불안하네. 예,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지금 노트 쓰기에 바쁜 건지 예, 뭔 소린지 모르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을지 예, 좀 불안한데요. 어떠신가요? 잘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예, 그 대답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잘 이해가 되셔서 지금 예,
잘 대답을 해주신 거죠?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제발 그러시길 바래요. 네. 다른 분들도 부디 예, 지금 사실 채팅창에 보면은 항상 그래요. 저희 25명, 6명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모두가 채팅창에 글을 쓰진 않더라고요. 한 반, 잘 보면 한 반 정도, 잘 봐야 한 반 정도 이렇게 예, 채팅창에 답을 남겨주시는데 예, 나머지 분들 답을 남겨주지 않는 다른 분들도 어, 답을 남겨주진 않지만 예, 그래도 잘 이해가 되고 있으리라고 있습니다. 아이, 그런 걸 뭘 써? 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 안 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참고표를 잠깐 해놓을까요? 여기는 이제 정리니까. 또다시 참고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자기 자신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시킨다고 해서 디터미넌트가 바뀌진 않아요.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2차원 행렬에서는 증명하기가 되게 쉽죠? 두 개 바뀌어도 어차피 예, AD는 그 자리에 있고 BC 바뀌어도 AD-BC가 바뀌진 않죠. 예, 그게 지금 2차원에서도 그렇고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3차원에서는 행렬식이 되게 복잡하게 쓰여지겠지만 예,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위에 거를 요걸 갖다가 써보면 디터미넌트의 MT 곱하기 디터미넌트의 M이 1인데 얘가 뭐랑 같냐면 사실 디터미넌트의 M과 같습니다. 그죠? 트랜스포즈 시키는 거나 원래나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 디터미넌트 M의 제곱이 1이 됩니다. 그죠? 얘는 사실 이거랑 예, 요 위에서 보면은 디터미넌트 MT나 M의 트랜스포즈나 M이나 예,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따라서 예, 디터미넌트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환이 직교 변환이라면 즉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어떤 변환이 있다면은 예, 그 변환은 예, 트랜스포즈가 역행렬과 같아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그죠? 예, 그리고 그거는 서로 예, 동치입니다. 예, 직교 변환이라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직교 변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은 그 행렬의 예,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1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건 이제 일종의 성질이죠. 예, 요렇게 되니까 예, 디터미넌트 m이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물론 예, 지금 요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요거 왠지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써먹었었죠. 지금 예, 옆에 예, 당구장 표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 이거 지금 두 개 약간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걸 써먹었습니다. 이걸 써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 세 개를 요 지금 식 1, 식 2, 식 3 이걸 가지고도 사실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도 열심히 계산하면은 AD-BC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노트에다가는 계산을 해놨거든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나중에 노트 수요일 날 받아보시면 알 텐데, 예, 그 계산한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직교 변환이면은 직교 변환이면 K의 고유값은 고유값 맞나 한국어로 모르겠네. 예,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이 성질은 역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역 성립하지 않아요. 고유값이 1이라고 해서 예, 반드시 그것이 직교 변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아까 그 MT랑 M의 인버스랑 같은 그거는 서로 역도 성립하는 거지만, 예, 고유값이 1인, 고유값 맞아요? 한국어를 모르겠네. 디터미넌트가 1인 거는, 예, 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시간이 거의 다 지금 됐죠? 11시 50분이니까 됐죠? 지났죠? 11시 45분에 끝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내일 오후 4시에, 예, 내일 오후에 4시에 배우고요. 예, 내일은 우리가, 그, 실제로 직교 변환 중에, 예, 행렬식이라고 하는군요. 예, 고유값은, 그죠? 고유값은 아니고, 그 고유값은 아이겐밸류를 말하는 거였죠. 한국어로. 예, 행렬식.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행렬식이 1, 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은 내일은 예, 실제로 그러면은 직교 변환 지금 열심히 뭐라고 이렇게 뭐 했는데 실제로 직교 변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직교 변환인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직교 변환의 실제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